네, 안녕하세요. 민들레 코하우징의 이종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체류형 쉼터를 만드는데, 내가 마련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달라질 텐데요. 저희는 오늘 서울에서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체류형 쉼터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비용을 산정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땅값,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 설치비입니다. 토지비는 첫 번째는 서울에서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가 평균적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규모에 따라 6평으로 할지 10평에 따라 10평으로 할지, 그리고 어떠한 자재들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토지는 8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10평의 체류형 쉼터, 이제 숙박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데크, 정화조, 주차, 그 다음에 텃밭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80평 정도의 규모, 토지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전원마을 사업을 하면서 80평의 토지에 16평 정도의 주택을 공급해 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내가 농사를 하루 종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주 적절한 규모의 정원을 가꾸면서 여유로운 데크와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평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체류형 쉼터가 아닌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건폐율이 20%까지 가능한 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평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40%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32평 주택도 가능합니다. 80평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 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서울에서부터의 거리는 1시간 전후의 거리에서 토지를 마련하는 비용을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부터의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자연환경, 그리고 어떠한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느냐, 도시 접근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경관은 어떠한가, 좋은 계곡과 숲이 가까이 있는가, 남향인가, 땅이 평평한가, 규모가 적절한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를 막연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토지를 산다라고 하면 한 100평 정도를 평당 30만원 정도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땅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3천만원이면 토지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체류형 쉼터 하는 데들을 여기저기 알아보니 3천만원 정도면은 10평 체류형 쉼터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6천만원이면은 체류형 쉼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과연 6천만 원에 체류형 쉼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저희 동네 근처를 살펴보면은 포도밭의 경우에 7만 원 내지 8만 원이면은 포도밭 한 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밭이 집자리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은 10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토지주가 원래 가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도로를 개설하고 적절한 크기로 땅을 나눠 놓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 30만 원 전후에서부터 그 가격,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안쪽 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체류형 쉼터의 평당 토지비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실까요? 제가 그 대도시의 접근성과 상관없는 지역에 토지주가 직접 공급한 땅이 30만원 전후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와서 혹은 서울하고 가까운 1시간 전후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물론 이제 높은 가격으로 토지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공급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구분될 것 같습니다. 공급자가 별도의 전문적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로서 토지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급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50만 원 아래에서도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도시와 다르게 농어촌 지역은 부동산들이 서로 매물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있는 땅은 가격이 높아지는 대신에 그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양평이라든지 그 1시간 안쪽에 용인이라든지 또 광주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가격을 잘 아시겠지만, 인허가가 완료됐고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당 15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차이는 100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또 2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전원주택 단지의 토지비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선호도가 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 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 원금이 약 한 80만 원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비용은 평당 약 30만 원 전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판매 비용이 대략 이제 평당 1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토지비 80, 용역비 및 공사비 30만 원, 그리고 판매비 10만 원 하면 그 합계가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20만 원에 팔 수 있냐? 그렇지가 않죠. 이제 토지 전용률, 도로라든지 이런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공유지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 이윤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 그 120만 원에서 약 한 40%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40%가 약 한 48만 원 정도 되는데 120만 원 더하기 48만 원, 16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토지 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이상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30만 원 정도로 토지를 구입했다 이러면은 공사비는 마찬가지로 들겠죠. 용역비 및 공사비는 한 평당 30만 원, 그리고 판매비도 마찬가지 평당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그 합계가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기업 이윤 그리고 토지 전용률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40%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40%는 70만 원에 40% 28만 원이죠. 그러면 약 한 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이 좀 넘는 거리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98만 원, 뭐 작게는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대도시와 연계성이 없는 전국 농어촌 지역은 그 토지비 집을 지을 만한 땅은 10만 원 전후 혹은 그보다도 더 싸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만 원으로 비슷한 상황의 토지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우리가 용역비 및 공사비 30만 원 마찬가지로 들겠죠. 지역이라고 해서 달리 이것이 저렴해지지 않을 거고요. 판매비도 마찬가지로 들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합계는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에 40%면은 4, 5, 2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면은 평당 70만 원 정도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원주택 단지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토지 원금의 차이인데 그 토지 원금에 대한 차이가 전체 그 원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농어촌 지역으로 서울에서 벗어난 수도권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마련하는 비용은 최소한 6, 7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고 1시간 반을 벗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평당 100만 원 그리고 그 안쪽은 평당 200만 원 가까이 그 이상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류용 쉼터의 토지비는 전원주택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체류용 쉼터는 농지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도로가 현황도로에 다 있기만 하면 간단한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 토목 설계, 건축 설계가 필요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체류용 쉼터를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건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서울을 갈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 토지비 원금이 약 한 3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인허가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뭐 그 다음에 공사 도로에 대한 이제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당 10만 원 정도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비는 마찬가지로 1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비 원금 10만 원, 용역비 공사비 10만 원, 그리고 판매비 10만 원이면은 50만 원이죠, 그 합계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 이윤이라든지 토지 전용률을 이제 고려했을 때 40%가 업이 된다라고 하면 50만 원에 40%면은 4, 5, 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70만 원 정도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서울에서 접근 거리에 있는 체류용 쉼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류용 쉼터의 적정한 최소 규모 토지 면적 기억하시나요? 8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0평에 평당 70만 원을 곱하면 5,600만 원 정도의 토지비면은 적절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갈 수 있는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비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예측을 해봤죠. 두 번째로는 체류용 쉼터,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쨌든 화장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러한 쉼터를 마련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6평까지 농막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싱크대나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바닥 난방이 되는 컨테이너들을 이용해서 농막을 활용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쉼터는 그 규모가 10평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농막을 기존에 공급해 왔고, 또 체류용 쉼터에 대한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흔히 인터넷이라든지 전시회장 등을 가면은 6평짜리 농막은 다락이 없는 경우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현재 10평인 경우에는 3,000만 원 초반에서부터 4,000만 원 중반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거면은 설치가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운반비가 빠져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가격은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장 판매가이고, 또 부가가치세 10%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문의할 때는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VAT,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냉장고, 에어컨, 신발장, 싱크대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저 가격에는 싱크대와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화조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상수도도 내가 내 비용으로 인입하거나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고, 전기 인입은 한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신주와 기존의 전신주와 너무 거리가 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빠져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6평이면 넉넉 잡고 3천, 10평이면 4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중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업체가 공장도 판매 가격인 6평 3천, 10평은 4천만 원보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VAT 10%,
그리고 운반비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 60만 원에서부터 200km 이상 공장에서 떨어진 곳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상수, 전기, 그리고 가전, 가구, 조경 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20% 이상은 그 예산을 더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평 공장도 판매가 3천이라고 하면 최소한 VAT 3,300만원, 그리고 기타 비용 또 300만원, 이렇게 생각해서 3,600 정도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10평 4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 그러니까 약 한 800만원 정도를 더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4,8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서 계획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비와 쉼터 설치 비용을 합산해서 한번 그 금액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토지는 서울에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들어가는 80평 정도 규모의 평당가 70만원 정도의 토지를 가정하겠습니다. 80평 곱하기 70만원이면 5,600만원이죠. 토지비 5,600만원, 그리고 6평을 설치한다라고 했으면 3,000만원 쉼터 설치 비용, 거기에 20%를 더하면 600만원을 더하면 3,600, 그래서 5,600 더하기 3,600은 9,200만원이면은 6평 토지에 80평의 쉼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10평인 경우에는 쉼터 비용이 4,800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토지비 5,600 더하기 4,800은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80평 토지에 6평 내지 10평의 쉼터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9천만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땅 100평 평당 30, 그래서 3천, 쉼터 10평 3천, 그래서 6천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것을 좀 더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까? 또는 나는 좀 잘 갖춰놓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비용을 높이는 첫 번째 1순위는 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그 가격이 대체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땅, 그리고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토지를 만드는 것이 그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 비용을 줄이는 1순위 또한 토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지만은 발품을 판다든지 같은 단지 안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땅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형편없는 땅을 싸다고 해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그것을 현금화 시키는 것이 어렵고 외려 손해보고 땅을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토지비를 저렴하게 아끼는 방안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순위로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쉼터, 시설, 건축물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잘 지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3가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새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따뜻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미적인 즐거움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수와 관련해서는 벽체보다는 지붕의 마감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붕이 충분히 누수를 걱정하지 않을 만한 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붕재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붕재가 누수를 염려할 만한 아스팔트 싱글 혹은 기와는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스팔트 싱글재로서 지붕재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비용을 더 주고 나서라도 금속재 지붕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누수에 강합니다. 그리고 창호도 브랜드가 없는 일반 소규모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는 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기업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는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 이상으로서 시스템 창호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꼭 그 제품을 써야 합니다. 국내산 시스템 창호도 브랜드가 없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저가의 시스템 창호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러한 시스템 창호, 저렴한 저가의 시스템 창호보다는 국내 브랜드가 제공하는 창호가 훨씬 더 기밀성이라든지 단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창호와 지붕재는 꼭 업그레이드 하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쉼터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데크를 직접 시공한다든지 그게 어려우면 가전, 싱크대, 가구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내가 직접 선택하고 구매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가전, 가구 업체들은 아주 좋은 질 좋은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업체에 일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업체가 대량 구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내가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 많이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직접 발주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그 부분들은 가전하고 가구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이상 서울에서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체류용 쉼터를 마련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제가 체류용 쉼터, 농촌 생활과 관련한 농촌의 보금자리, 아지트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